안녕하십니까? XBRL 작성기 실습을 담당하게 된 성현회계 법인의 홍광혁 회계사입니다. 해당 강의는 XBRL 편집기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주석을 작성하는 실습 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블록 태깅은 유튜브 강의 XBRL 주석 블록 태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디테일 태깅은 블록 태깅이 가능한 회계정책 목록, 기업 정보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준수사실 기재,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공시, 중간 재무보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별 수치나 정보를 세부적으로 각각 태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부분 확장으로 이루어진 항목이므로 디테일 태깅을 해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효익, 비용 관점에서 권장하지 않으니 교재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는 3. 영업 부분, 4.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6. 재고자산, 7. 유형자산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챕터 강의 시 금융감독원의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등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부분 주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부문별 손익 및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와 지역에 대한 정보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손익 및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 주석에서는 A, B, C 부분에 대한 손익,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있고 내부거래 조정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정보에서는 지역별 매출액과 비유동자산, 여기서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합계입니다. 이러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문별 손익 및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석의 매핑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핑 결과는 해당 주석을 XBRL로 작성 시 구조를 엑셀로 내려받았을 때의 구조입니다. 각 항목별로 구분, 스태틱스, 네임, 라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해당 항목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테이블은 표 이름, 도메인은 합계, 라인 아이템은 표 안에 행에 들어가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스태틱스는 이 항목이 어느 분류 체계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IFRS 풀은 국제회계기준 분류 체계에 속하는 항목이고 다트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의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접두사가 엔티티로 되어 있는 항목은 기업이 정의한 항목으로 확장 항목을 의미합니다. 네임은 각 항목의 고유한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벨은 네임에 대한 한글 설명으로 이름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석은 영업 부문에 대한 공시표를 사용한 뒤에 열인 축 구성 요소에 A, B, C 부문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연결 조정은 중요한 조정사항, 부문 간 제거한 금액 구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수익,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영업이익, 자산, 부채로 표시합니다. 부문별 손익 및 자산, 부채에 대한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이 금융업, 그리고 사업보고서, 라는
2기로 하고요. 회사 고유 번호는 1, 2, 3, 4, 5, 6, 7, 8. 그리고 회사명은 ABC 주식회사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항목 리스트에서 영업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영업 부분에 대한 공시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제목에서 단위 목록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또 상세 속성으로 가서 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 후 선택된 노드 삭제를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수익과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계속 영업이익, 재산, 부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선택한 뒤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뒤에 선택된 노드 삭제를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삭제합니다. 다음 열 탭을 선택해서 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한 뒤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선택된 노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우문축을 선택한 뒤에 선택된 노드 삭제를 합니다. 우문의 합계축 하위 항목인 기업 전체 총계를 선택한 뒤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레퍼런스에서 중요한 조정사항 구성요소 그리고 부문 간 제거한 금액 영업부분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영업부분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생성하려는 A부분, B부분, C부분이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 항목 검색을 클릭하고 신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멤버 추가를 하고 주석 항목 검색, 신규 생성 다시 멤버 추가하고 주석 항목 검색, 신규 생성을 해서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생성된 새 아이템 3개의 이름을 A부분, B부분, C부분으로 입력합니다. 먼저 A부분을 입력합니다. 다음 B부문을 입력합니다. 다음 C부문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 주석 확장 계정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 입력을 하였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중요한 조정사항을 영업부분 구성요소 아래로 이동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Shift하고 화살표 아랫방향을 누르면 이동합니다. 참고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후 위로 아래로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였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석 작성 탭에서 완성된 표를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엑스비알의 표준 주석에서는 손익과 재산 부채를 한 개 표에 공시해야 하므로 기존 주석에서 구분 공시 시 검사보고서상 DSD의 주석에 대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당정기 사용 안함을 선택하고 확인해서 마뉴얼을 입력합니다. 다음 미리 보기에서 단기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지역에 대한 정보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 주석의 XBRL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석은 지역에 대한 공시표를 사용하여 열인 지역축에 대한민국과 외국을 기본으로 하고 외국은 다시 기업이 정의한 세부 지역인 북미, 아시아, 유럽 요소 등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수익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합계액을 나타내는 비유동자산을 표시하는데
이 유동자산은 금융상품, 이연법인세 자산, 퇴직급여 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지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석 영업 부분 연결해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지역에 대한 공시를 선택합니다. 지목에서 단위를 100만 단위로 선택합니다. 표 상세 속성으로 가서 열의 지역 축의 하위 항목인 지역 구성 요소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멤버 추가를 합니다. 방문 주석 항목에서 소재지 국가 외국을 선택합니다. 순서를 주석의 순서와 일치시킵니다. 본사 소재지 국가를 선택해서 주석 항목 표현 속성에 L7일에 한글명은 대한민국 구성 요소를 입력하고 영문명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입력합니다. 외국 구성 요소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해당 주석 예시에 북미, 아시아, 유럽은 검색되지 않으므로 신규 생성을 클릭합니다. 동일하게 3개를 만듭니다. 기본 한글명과 기본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북미, 아시아, 유럽을 입력한 뒤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역 순서가 대한민국, 북미, 아시아, 유럽 순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금액을 입력합니다. 감정기 사용 안 하면 클릭하고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공시표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주석은 보유현금, 요구불예금, 단기 투자자산의 단기말과 정기말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단기 투자자산 중 50과 70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석의 매핑 결과입니다. 해당 주석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시표를 사용하며 열은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금액 아래 장부금액과 공시금액으로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보유현금, 예금 잔액,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 단기 투자자산,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표시하고 이 항목들의 합계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단기 투자 자산 중 50과 70은 사용되어 있다고 주기 표시되어 있던 항목을 IFRS 텍사노미 중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텍사노미를 사용하여 표 안에 표시한 점입니다. 이렇게 XBRL은 기존에 별도 주기 표시하였던 항목도 표준 텍사노미가 존재하면 이를 해당 표 안에 디테일 태깅을 해야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선택한 뒤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시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시표에서 마우스 클릭 후 을 클릭한 뒤에 단위를
100만 원으로 선택합니다. 또 상세 속성 탭의 행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개요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아이템 추가를 선택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현금, 예금 잔액, 보유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 단기 투자 자산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시제현금은 보유현금으로 태깅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개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후 아이템 추가, 주석 항목 검색을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 창에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보입니다. 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순서를 보유현금을 제일 위로 올리고 다음 예금 잔액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를 제일 아래로 내립니다. 네, 이 순서 변동은 Shift 위아래 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열 탭에서 장부금액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후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공시금액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장부금액 구성 요소의 속성에서 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연결에 우측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생성된 주석 정보를 확인하고 단기 금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유현금, 예금 잔액,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 단기 투자 자산,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합계액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석은 전기 금액이 있으므로 전기를 선택한 뒤에 전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되었으면 미리 보기 한글을 클릭하여 단기와 정기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기존 DSD에서 별도로 주기 표시된 항목에 대해 XBRL 주석 작성 시 표준 텍사노미가 존재하면 이에 대한 태깅이 요구됩니다. 실습을 한 주석을 보시면 단기 투자 자산에 주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주석 작성 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정기 예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의 내용은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세부 설명이므로 해당 개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계정으로 태깅합니다. 그리고 사용 제한 내역은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소를 사용하여 태깅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석의 문장이 XBRL 요소로 데이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장부 금액과 대손 충당금의 내역입니다. 먼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내역에서
매출 채권 유동과 기타 채권으로 구분되면서 단기말과 정기말의 채권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서는 매출 채권의 기간별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 중 1년 초과 항목인 10만에 대해서는 3번 손실 충당금의 변동 내역에서 해당 금액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내역입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내역 주석에 XBRL 구조는 먼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표를 사용하며 열은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장부금액 하위에 장부금액으로 구성한 뒤에 총장부금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유동 매출 채권, 단기 미수금 순액과 같은 개별 항목을 표시하고 이 항목들의 합계인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로 구성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검색창 주석을 선택합니다. 기타 채권의 공시, 연치되거나 손상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공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손실 충당금과 총 장부 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표를 선택합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공시 속성으로 들어가서 단위 목록을 100만원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표 상세 속성으로 이동한 뒤에 행에서 금융자산을 삭제합니다. 금융자산의 공시 항목을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을 선택하고 계정 과목을 생성합니다. 다음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단기 미수금 넷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순액 계정을 선택합니다. 다음 금융자산의 공시에서 다시 아이템 추가를 선택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을 선택합니다. 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합계는 DST상 합계잉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석 항목 표현 속성이 합계, 토탈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표 상세 속성의 열 탭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종류와 만기,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후 선택된 노드 삭제를 클릭합니다. 장부금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후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장부금의 구성 요소에서 손상차손 누계액과 총 장부 금액을 선택합니다. 순서를 총 장부 금액, 손상차손 누계액 순서로 구성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생성된 주석 정보를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였으면 미리 보기 한글을 클릭해서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주석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다트 XBRL 재무제표 본문 주석 작성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187페이지의 유동 및 비유동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XBRL 주석 작성 시 디멘션 구조에 따라 행료를 나누는데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은 라인 아이템으로 행에 들어가고 표현 내용을 범주별로 구분하는 것은 멤버로서 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 시에는 유동, 비유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준 텍사노미를 찾아서 라인 아이템인 행에 표시해야 합니다. DSD 공시에서는 유동, 비유동을 열에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XBRL 공시에서는 유동, 비유동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동, 비유동 계정 과목은 행으로 구성하고 계정 과목별 금액은 공시 금액 구성 요소로 작성합니다. 다만 자산부채를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기초 장부가액에서 기말 장부 금액으로 변동을 공시할 때에는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행위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변동 내역을 모두 확장해야 하므로 변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자산 부채의 변동의 유동, 비유동 분류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있는 순액 항목 사용입니다.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장부금액 축을 사용 시에는 행은 반드시 순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트 접수사인 단기 미수금과 장기 미수금은 반드시 순액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 채권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의 맵핑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석은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공시표를 사용하며 축인열은 금융상품의 종류와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그리고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장부금액 축을 사용하고 하위에 장부금액과 총장부금액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연체상태 축을 사용하여 연체상태와 하위에 현재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같이 세분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금융자산을 표시합니다.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공시 내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상세 속성에서 단위를 1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항목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합니다. 다음 열 탭에서 금융자산의 종류,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선택된 노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럼 축 추가 기능을 활용해서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축을 생성합니다. 즉 기존의 금융자산의 종류 축과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축을 삭제하고 금융상품의 종류와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축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축 순서를 조정합니다. 축 순서는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연체상태 축 순서로 구성합니다. 금융상품 구성 요소를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선택한 뒤에 A 멤버로 매출 채권을 생성합니다. 다음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구성요소를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한 뒤에 A 멤버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과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 장부금액 구성요소를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한 뒤에 I 멤버로 총 장부금액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다음 연체상태 구성요소를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선택한 뒤에 하위로 현재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를 선택합니다.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를 3개월 초과 위로 구성합니다. 다음 금융상품의 신용손상을 제외한 도메인들에 대해서 6개월 사용을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먼저 금융상품 합계열 사용 아니오. 다음 장부구매 합계열 사용 아니오. 연체상태 합계열 사용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축 순서가 금융상품, 매출채권,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과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연체상태, 그리고 현재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장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금액 정보는 입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전기 사용 안함을 선택하고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손실 충당금의 변동 내역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의 매핑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주석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손실 충당금과 총 장부 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표를 사용하며 여름 금융상품의 종류와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금액 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손실 충당금의 변동 내역과 금융상품 총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에 관한 설명을 항목으로 작성한 뒤에 기초금융자산, 기대신용 손실 전 환입, 제거에 따른 감소,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 기말 금융자산으로 구성합니다.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손실 충당금과 총 장부금액 변동에 대한 공시에서 항목 속성으로 간 뒤 단위 사용은 100만원으로 선택합니다. 표 상세 속성 탭의 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한 뒤에 일괄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초금융자산과 기말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기초금융자산과 기말금융자산만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상품 총 장부금의 변동에 대한 설명 항목을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를 선택합니다. 금융자산의 증가 감소 하위에 있는 제거에 따른 감소,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추가를 해서 분석 항목 검색에서 기대 신용손실 전 환입 금융자산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 금융자산,
기대 신용 손실 전 환입 금융자산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은 속성이 네거티드로 되어 있으므로 부호를 플러스로 하여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는 추석 항목 표현 속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기대 신용 손실 전 환입 추석 항목 표현 속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주석의 순서와 일치시킵니다. 주석 순서가 기초가 제일 위에 있고 다음 기대 신용 손실 전 환입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제거에 따른 감소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 변동 마지막 기말 금융자산이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순서 변경은 이 위로 아래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표 상세 속성에 열에서 사용하지 않는 열을 삭제합니다. 이 금융상품과 장부금액 두 개만 남습니다. 그럼 다시 금융상품 구성요소를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를 선택한 뒤에 하이 멤버로 매출 채권을 선택합니다. 다음 장부 금액을 우클릭해서 멤버 추가한 뒤에 장부 금액을 선택합니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장부금의 구성요소의 속성에서 합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순서가 기초, 기대 신용 손실 전 환입, 제거, 기타 변동, 기말 금융자산 순으로 되어 있고 열은 금융상품, 매출 채권,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당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은 속성이 네거티드로 되어 있으므로 부호를 반대로 입력합니다. 정기의 금액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정기 사용 안함을 클릭해서 아니오를 누릅니다. 이 보기 한글을 클릭합니다.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은 네거티드 속성이므로 입력한 것과 반대로 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충당금 공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의 경우 DSD상 양수로 표시하더라도 XBRL 주석에서는 음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주석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총 장부금액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되어 구성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보여주는 표를 예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금융자산, 기대 신용 손실 전 환입, 제거에 따른 감소, 기말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을 때 장부금액은 총 장부금액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손실충당금 주석은 위 금융상품 주석을 XBRL 주석에서 손상차손 누계액만 별도로 표시하는 주석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라는 전체 표의 관점에서 보면 장부금액을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구분하고 이 중 손상차손 누계액만 별도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손상차손 누계액을 음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거에 따른 감소는 이 네거티드 항목 속성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주석은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을 표시하고 단기와 정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해당 주석의 매핑 결과입니다. 해당 주석은 재고자산 세부 내역 표를 사용하며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금액 축을 표시하고 하위에 장부금액 그리고 그 하위에 총 장부금액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유동제품, 유동상품, 반제품, 유동제공품, 유동원재료, 유동저장품, 유동운송 중 재고자산을 표시하고 이 항목들의 합계인 총 유동재고자산으로 구성합니다. 재고자산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D826380 주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재고자산 주석에서 우측을 클릭한 뒤에 항목 상세 속성에서 단위를 1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또 상세 속성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을 삭제합니다. 삭제 항목은 유동재상품, 유동원재료와 저장품, 기타 재고를 선택한 뒤에 선택된 노드 삭제를 클릭합니다. 다음 재고자산 세부 내역을 우클릭한 뒤 아이템 추가를 하고 주석 항목 검색에서 유동제품, 유동상품, 유동원재료, 그리고 유동저장품을 클릭합니다. 다음 재고자산 세부 내역을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반제품을 검색합니다. 반제품 역시 총액과 순액이 있는데 주석 작성 시는 정보 금액을 입력하므로 순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제품은 주석 항목 표현 속성에서 별칭 1을 선택한 뒤에 한글명은 유동반제품, 영문명은 Current Semi-Finished Product로 별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였으면 순서를 유동제품, 다음 유동상품, 유동제공품, 유동원재료, 유동저장품, 유동운송 중 재고자산은 미착품을 의미합니다. 유동반제품, 총 유동재고자산 순서로 배치시킵니다. 다음 열 탭으로 이동하여 정보금액 구성 요소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멤버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총 정보금액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선택합니다. 순서를 총 정보금액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위로 올립니다. 이동은 Shift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순서를 유동제품, 유동상품, 유동반제품, 유동제공품, 유동원재료, 유동저장품, 유동운송 중 재고자산, 총 유동재고자산 순서로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열은 총 장부금액,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장부금액 순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정기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전기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 한결에서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은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표를 사용하며 열은 장부금액, 감가상각계획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금액 축 하위에 장부금액과 공시금액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하위에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로 구성합니다. 재고자산 연결을 우클릭하여
추가에 또 상자 추가를 합니다. 주석 제목은 한글명은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영문명은 Cost of Inventories Recognized as Expense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위 목록은 1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표 상세 속성에서 목록 항목에 배와 동일하게 한글명과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였으면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에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검색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열 탭으로 이동해서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을 한 뒤에 정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축을 선택합니다. 정부금액 구성요소를 우클릭한 뒤 멤버 추가를 선택해서 하위 멤버로 공시금액을 선택합니다. 정부금액 구성요소의 속성에서 합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주석 정보를 확인하고 분기와 분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 한결에서 단기와 정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은 표준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표 상자 추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이 주석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공시표를 사용하며 열은 장부금액과 공시금액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으로 구성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연결을 우클릭한 뒤에 추가, 표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공시, Disclosure of Impairment Losses on Inventories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1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표 상세 속성에서 행위 제목에 한글명과 영문명을 앞에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공시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아이템 추가를 클릭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입력한 뒤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클릭합니다. 열 탭으로 이동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공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에서 정부금액을 검색한 뒤에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 정부금액에서 멤버 추가를 한 뒤에 하위 멤버로 공시금액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정부금액 속성에서 합계열 사용을 아니오로 변경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주석 정보를 확인하고 전기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전기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 한글을 통해서 생성된 주석 정보를 확인합니다. 재고자산 주석 항목 공시 시
K-IFRS 기준서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K-IFRS 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 공시에 대한 여러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공시 시 재고자산 총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업보고서 공시 사례를 보면 총장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순장부금액만 표시하는 등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올바른 공시를 위해서는 XBRL 텍사노미를 활용해야 합니다. XBRL 텍사노미는 IFRS 기준서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공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공시 시 각 세부 항목을 표의 행으로 재고자산의 총장부금액과 평가충당금을 열로 나누어 태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아래와 같은 사례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모두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에 대한 공시 방법입니다. 해당 내역을 공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고자산 표 안에 라인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재고자산 표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행 항목으로 추가하여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세부 내역과는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제목 아래에 별도의 표를 만들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공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주석은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과 단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금액에 대한 내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입니다. 해당 항목은 유형자산 항목별로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의 장부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맵핑 결과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역표를 사용하여 열은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및 총장부금액을 축으로 하여 그 하위에 장부금액과 다시 그 하위에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순서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유형자산, 건설주 중인 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의 세부 항목을 표시하고 이 항목들의 합계인 유형자산 합계로 구성합니다. 유형자산 주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에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주석 예시의 유형자산 내역 작성을 위한 표준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82100 주석 유형자산 연결만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석 유형자산 연결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추가해서 표 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목표에서 기본 한글명은 유형자산의 내역, 영문명은 Detail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를 입력합니다. 단위 목록은 1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세 속성의 제목 항목에서 기본 한글명은 유형자산의 내역, 영문명은 Detail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로 제목 탭에서 입력한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다음 유형자산의 내역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아이템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우리가 입력할 라인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항목은 이 IFRS 풀랜드 두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건물을 입력합니다. 건물 역시 두 번째 항목 IFRS 풀 빌딩을 선택합니다.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하고 주석 항목 검색에서 건축물 검색을 한 뒤에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다시 유형자산 내역에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기계장치를 선택합니다. 역시 기계장치도 IFRS 풀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차량 운반구를 선택합니다. 차량 운반구도 두 번째 있는 IFRS 풀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속성을 기본으로 변경합니다.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기타 유형자산을 선택합니다. 기타 유형자산 역시 IFRS 풀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하고 건설 중인 자산 역시 IFRS 풀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시 아이템 추가를 하고 주석 항목 검색에서 유형자산을 검색한 뒤에 IFRS 풀 항목을 선택합니다. 유형자산에서 해당 항목은 합계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석 항목 표형 속성을 합계로 변경합니다. 다음 열 탭으로 이동한 뒤에 유형자산의 내역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석 항목 검색에서 장부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 및 손상차손 누계액 및 총 장부금액 축을 선택합니다. 장부금액 구성 요소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총 장부금액을 선택합니다. 다시 장부금액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멤버 추가를 하고 주석 항목 검색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및 상각 누계액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였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행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합계 열로 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 및 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합계가 들어오도록 구성을 합니다. 분기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 한글에서 분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내역 금액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 내역입니다. 해당 주석의 매핑 결과입니다. 해당 주석은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를 사용하며 열은 유형자산 분류에 따라서 하위에 유형자산을 놓고 그 하위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를 넣고 기초 유형자산,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유형자산, 대체, 처분 및 폐기, 가상각비,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 감소, 그리고 기말 유형자산으로 구성합니다. 지금부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 내역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연결 주석에서 마우스 클릭한 뒤에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항목 상세 속성에서 단위 목록을 1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표 상세 속성으로 가서 행탭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선택된 노드 삭제를 클릭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이템 추가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개요를 선택하고 변동에 따른 증가, 배치에 따른 증가를 선택합니다. 기초 유형자산 생성을 위해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아이템 추가를 선택한 뒤에 주석 항목 검색에서 유형자산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선택합니다. 다음 유형자산 주석 항목 표용 속성을 기초로 설정합니다. 다음 기말 유형자산 생성을 위해 기초 유형자산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초 기말 주석 항목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여 기말 유형자산을 생성합니다. 유형자산의 기초와 기말 작성 시 아래 사항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과 같이 하나의 주석표 안에서 같은 계정 과목의 기초와 기말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정 과목 표현 속성을 기초로 설정한 뒤에 기초 기말 주석 추가 메뉴를 이용해서 기말 항목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 기말 항목은 텍사노미 등 다른 항목은 모두 동일하고 표현 속성만 기초 기말로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주석 예시의 순서와 일치시킵니다. 제일 먼저 기초 유형자산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이때 Shift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주석 항목 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 사업 결합을 통한 취득 이해의 증가. 다음 배치에 따른 증가.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 그리고 감가상각비, 기타의 변동에 따른 증가, 기말 유형자산 순서로 배치를 합니다. 열탭으로 이동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삭제를 한 뒤에 이렇게 유형자산 구성 요소만 남깁니다. 유형자산 구성 요소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멤버 추가를 한 뒤에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 건물, 토지, 다음 기계장치, 다음 기타 유형자산, 건축물, 분양운반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열의 순서는 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순서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였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완성된 표를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분기 금액만 입력하므로 당정기 사용 안함을 선택하고 전기값만 입력 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때 금액 입력 시 주의할 사항은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와 감가상각비는 속성이
네거티드 항목음으로 양수를 입력해야 음수로 출력이 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 속성이 네거티드, 감가상각비도 네거티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에 나머지 항목들은 이렇게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한글에서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는 양수를 입력하였지만 속성이 네거티드 항목으로 음수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변동내역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기존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유형자산 변동내역 주석 양식입니다. 보시면 행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들어가고 열에 기초 취득금액, 처분금액, 감가상각비 등 변동내역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엑스벨 공시회사의 주석 양식으로 왼쪽과 행렬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벨 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본문 숫자를 이 항목인 라인 아이템으로 가져온 뒤에 이를 구성요소인 멤버로 분화해서 작성하는데 이때 이 항목 라인 아이템에는 장부금액과 변동금액, 장부금액인 스톡과 변동금액인 플로우 속성 중 한 가지 속성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처럼 주석을 작성 시 항목에 장부금액과 변동내역 두 가지 속성이 표현되므로 엑스벨 주석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행렬 변환을 하면 되지만 엑스벨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기본 속성에 따라 표현하면 되므로 행렬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주석은 주된 정보인 변동내역을 항목으로 표시하고 유형자산의 종류를 축, 멤버로 표시해야 하는 우측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석은 유형자산 분류별로 변동내역, 유형자산의 취득, 상각, 손상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을 공시하는 표현으로 변동내역이 회계개념을 나타내는 이 행이 된다는 점과 항목에는 장부금액과 변동내역 중 한 가지 속성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주석입니다. 해당 주석은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표를 사용하며 열은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을 기준으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행인 라인 아이템에는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내역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을 표시합니다. 이 구조로 기업의 감가상각비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배분된 금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유형자산 연결해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표를 선택합니다. 또 속성으로 들어가서 단위 목록을 1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표 상세 속성에서 행은 그대로 놔두고 열 탭으로 들어가서 기능별 항목 구성 요소를 마우스 클릭한 뒤 멤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표를 입력하였으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응정기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한글에서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표가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실습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